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과실상계의 구체적 의미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누구한테 피해를 봤다고 할 때 가해자에게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가 있거든요. 자, 이때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뭐 손해액수 얼마다 이러면서 청구를 하겠죠. 그때 상대방이 과실상계를 주장하고요. 대체로 그게 받아들여집니다. 상대방이 저한테 피해를 준 게 고의에 의한 거라면 과실상계가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대부분 과실에 의해서 저한테 피해를 줬기 때문에 과실상계를 한다. 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과실상계를 할 때 제가 어린애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뭐 10살, 뭐 8살, 6살 이럴 때는 어떨까요? 이 과실상계를 할 때 그렇게 어린 나이,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책임 능력까지 요구하는지 이게 뭐 논란이 되는데 책임 능력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고 사리 변별 능력만 있으면 된다. 따라서 8살 정도만 돼도 제가 과실이 있으면 가해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때 제 과실을 참작해서 손해액수를 깎는다는 거죠. 근데 뭐 5살, 2살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러면 그때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지 그때도 해요. 부모님의 감독과실을 과실상계 사유로 삼습니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제가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가해행위가 고의에 의한 게 아니라면 손해 공평부담상 거의 과실상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 과실상계를 어떻게 할지, 얼마나 퍼센트를 할지 이런 것들 이제 판사님이 하시는 거고 어쨌든 과실상계가 주로 이루어진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그 과실상계를 할 때 피해자 측 과실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완전히 어려서 사리 변별 능력조차 없는 경우에 부모님의 감독 과실을 삼는다고 했죠. 자, 이렇게 사회생활상 밀접한 관계 있는 가족과 같은 그 사람들의 과실을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기도 합니다. 자, 오늘 그와 관련돼서 강의를 할 텐데, 자, B가 이렇게 있었어요. B가 10살이에요, 10살. 자, 그리고 D 교사, 이게 이제 선생님인데, 체육 시간에 이 어린애 B가 그 감독소를 틈타서 체육교사 선생님이 이제 체육 수업을 하는데 약간 이제 도망간 것 같아요. 학교를 벗어나서 놀다가 그 놀이터인데 공터 같은데 옆에 있는 이 건물의 간판이 떨어지면서 머리에 맞아서 이렇게 사망을 했답니다.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 이제 그 사망하고 나서 그 B의 아버지가 건물 소유자한테 이렇게 소송을 하죠.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 자, 이건 이제 뭐라고 하냐면 공작물 책임이라고 합니다. 공작물의 보존 관리 책임이죠. 간판이 떨어졌으니까 뭐 바람이 많이 불었는지 어쨌든 그래서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이게 가해자죠. 이가 어쨌든 A의 아들 B가 사망했는데 이때 B의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있다는 거죠. 지금 10살이지만 B의 과실에 있어서 책임 능력은 요구하진 않고 사리 변식 능력만 있으면 되는데 대법원 판결이 8세의 경우에 사리 변식 능력을 인정했어요. 지금 10살이기 때문에 사리 변식 능력이 있고 과실상계가 가능하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뭐 6살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대법원 판결 보니까 6살 같은 경우에는 사리 변식 능력조차 없죠.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 A의 감독상 과실을 기초로 과실상계를 일단 합니다. 이 과실상계를 하는 이유는 손해 공평부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과실상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가 또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B의 과실로 인한 과실상계도 주장하고 D 교사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또 과실상계를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D 교사의 과실상계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뒤에 과실을 써놨죠? 이 피해자 측 과실 이론이 여기에 적용되는지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에 적용 안 된다는 거죠. 피해자 측 과실 이론이 적용되려면 신분상 사회생활상 일체의 관계가 있어야 되고 대체로 가족과 같은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D 교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아니고 게다가 지금 이 선생님의 감독 과실 같은 경우에는 예견 가능성 예상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게 이제 대법원 판결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예상하기는 좀 힘들죠. 이렇게 학교를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놀다가 사망할 거라는 예상을 하기 힘들죠. 그래서 D의 과실조차 인정되기도 좀 어렵습니다. 이 사안은. 자, 또 하나 이제 쟁점이 되는 거는
가해자의 과실. 자, 이 건물 소유자의 간판 관리 소홀에 의한 과실과 이 지금 과실상계, 비효과실, 이 과실은 이름은 동일하게 과실이지만 달라요. 비효과실은 뭐라고 해요? 약한 부주의라고 합니다. 손해의 공평부담 때문에 아주 약한 부주의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A가 참작해서 조금 손해배상 액수를 줄인다는 말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과실은 강력한 과실이고 피해자의 과실은 약한 부주의 정도면 족하다. 이게 좀 판례의 입장입니다. 저 오늘은 과실상계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